제9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보고를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인사이동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부임 후 처음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정기 인사이동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이현숙 관광과장입니다. 김용성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임태영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전유정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우소영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육군미 문예운영과 문예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6개 과 1개 사업소 22개 팀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문화로 꿈꾸는 도시, 시민이 빛나는 청주라는 비전 아래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시정계획은 주요 사업 위주로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1년 전에 비하면 문화체육관광국 부서장님들 싹 바뀌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좀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남우 문화예술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부서별로 가능하면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쪽 부서 비전 및 추진 체계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삶이 예술이 되는 꿀잼 행복도시 청주라는 비전으로 시 콘텐츠 실현, 청주형 문화예술 향유, 시민과 가까이 문화가 일상이 되는 청주, 활력을 주는 품격 있는 문화공간 조성 등 3개 추진 전략과 11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주 원도시 문화지구 지정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호, 관리하고 문화시설 관련 업종을 유치, 장려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7월에는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주창, 내덕동, 대성동, 수동 일원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의 문화지구 지정 내역을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의 문화지구 대상, 국비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내년 6월까지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청주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주학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청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통한 청주시만의 가치를 발견하여 새로운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청주학연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2억 원이 예상되며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 3천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학술 연구, 자료조사,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청주의 인문, 사회, 자연 등 다양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위탁 사업비가 확보되면 9월 중 청주학연구센터를 개소하고 11월에는 청주학 포럼도 개최하겠습니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힙한 청주 페스티벌인 제주창입니다. 새로운 청년문화 콘텐츠 개발로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 이미지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문화제주창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추진과에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주 문화유산 가치 실현 비전으로 11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쪽 가치 청주 박물관 건립입니다. 청주의 선사시대 관련 콘텐츠를 전시 체험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 확정하게 됩니다. 투자심사에도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테크노폴리스 전시관 개관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관련 국가유산청의 발굴유적 보존 조치에 따른 전시관을 개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전시실 연출 설계를 협의 중이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전시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및 전시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청주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한 교육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말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말까지 내부 마감 및 소방 공사 등 법적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중 건축 공사 완료 및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11월에는 무형유산 보유자분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내년 2월 공사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는 시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 미래 인재와 함께 도약하는 청주라는 비전 아래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3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입니다. 전문 체육대회 유치로 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시장기 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유치 및 지원하여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 우뚝 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연고구단인 충북 청주FC, SK호크스 및 KB스타즈의 프로리그 홈 경기로 시민들에게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5쪽 제23회 청원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10월 18일 상당구 문의체육공원과 대청호반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마라톤에 대한 전국적 인기로
작년에 이어 역대 최대 참여 인원을 또 한 번 갱신하며 충청권 최대 대표 대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며 전국적인 메이저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25 청주 온마을 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교육력을 제고시키고자 청주시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청주 온마을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함께 청주 예술공감, 우리고장 체험, 청주 속 사구사색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실을 넘어선 실질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쪽부터 51쪽까지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교육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가 소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가는 역사,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4개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한여름밤 오싹 호러 페스티벌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축제로 총 사업비 7,200만 원으로 중앙공원과 용두사지 철당간 등 성황길 일원에서 이번 주 금토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호러를 테마로 하여 성황길 유효시설을 활용한 공포체험, 지역대학과 연계한 체험부스 운영, 호러 코스프레 대회 등을 진행하여 10대와 20대의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체험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한여름밤의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종대왕가 초정약수 축제입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세종대왕가 초정약수 축제는 총 사업비 10억 400만 원으로 10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3일간 초정행국 및 초정치유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년 행사는 어가행차, 영춘대 등 공식 행사에 이어 방문객이 초정약수 체험, 세종대왕 촉구 콘서트, 초정치유마을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를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형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던 관람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 공간과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청주 미식주 페스타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9,500만 원으로 올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문화체육장 잔디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청주 미식관 운영, 청주를 알릴 수 있는 대표 음식 개발과 전통주 시음, 품평회를 개최하고 청주의 맛과 묘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먹거리 장터, 시식 체험, 문화 공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청주의 식문화 향후 기회 제공은 물론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여 청주의 맛과 멋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청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청주시정연구원에서 2026년부터 2035년 10년간 급변하는 국내의 관광 환경 속에 지속성장을 선도할 청주시만의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발굴을 통해 혁신적인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기존 관광 분야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향후 단기와 중장기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관광재원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것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 용역에서 도출된 아젠다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관광 산업 전반의 선제적 육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영선입니다.
체육시설과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라는 부서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4개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추진과제 첫 번째,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대회와 관련하여 체조 경기장으로 활용할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흥덕구 석수동 130-19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42,495제곱미터, 연면적 16,998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075억 원을 승인받아 건립 중에 있으며 실시 설계 적격 심의를 거쳐 2025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77쪽입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 무심천 방석유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파크 골프 이용자의 증가와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하천 공간에 파크 골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방서동 353-1번지 1원입니다. 규모는 18홀로 사업비는 19억이며 현재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81쪽 추진과제 다섯 번째,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당구 명암동 73-4번지 1원 현 청주랜드 사업소 주차장 위치이며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440제곱미터로서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2025년 8월에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어 2026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추진과제 8번째 오송 라켓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내 테니스장과 피클볼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70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3,800제곱미터, 실내 테니스장 3면과 피클볼장 3면으로 사업비는 165억 원으로 현재 전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으며 체육시설과에서는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윤남용입니다. 문예운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의 비전은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공연문화를 조성하고자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 30주년 기념 뮤지컬 청주입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성안길, 철당간, 가로수길 등 청주의 대표적인 명소와 역사적인 소재를 활용한 총체극 형식의 뮤지컬을 제작하였습니다. 1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5월, 8월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조기 예매가 시작되었고 9월 중으로 집중 연습과 홍보를 실시한 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3회 공연을 개최하여 청주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애양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초중학교 교가 드림 사업입니다. 4월에 충청북도 교육청의 협조로 관내 초중학교 8개교를 선정하였고 6월 중 시립예술단원이 학생들을 사전에 지도하여 7월에 교가를 녹음하였으며 10월까지 음원 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11월 중으로 교가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청주아톨 부속시설 내진보강 및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준공 후 45년 경과된 청주아톨 부속시설에 대해 11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공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아톨 대기 공간과 예술단의 부족한 연습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예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청주 시립미술관장 박원규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공유하고 공감하는 미술관을 부서 비전으로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추진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과제 국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당산 벙커를 활용하고요. 청주시립미술관은 본관 전체를 활용해서 전시를 진행을 합니다. 참여 작가 중 10명에 27점 정도가 전시되는데 대표 작가로는 백남준, 이우환, 크리스티안 볼탕스키 그리고 최우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추진과제 4번입니다. 소장품 수집 관리입니다. 금년에 이제 총 40점 정도 규모로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학예팀에서 자료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증 요구들이 많아서 기증 작품에 관해서 현재 실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에 이제 소장품 심의를 거쳐서 한 40여 점 정도 수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8번 페이지 146쪽입니다. 본관 휴게공간 조성공사는 2월 달에 추진을 해서 현재 이제 북카페 조성이 완료되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관람 환경 개선으로 이미지 제고 및 관람도 만족도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광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변광섭입니다. 먼저 우리 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문화로 더 큰 청주를 만들어가는데 지난 상반기 힘껏 달려왔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1실 2본부 8팀제로 정원 66명에 현원 63명입니다. 이어서 2쪽 예산입니다. 2025년 본 예산은 출연금 53억 5천만 원, 위탁사업비 및 보조사업비 92억 5,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3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주택 내 첨단문화단지, 복합공연주차장, 동부창고, 한국공예관과 김수현 드라마톨 등 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단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재단의 중장기 비전은 문화로 더 큰 청주 달성과 통합 청주시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서 올해 전략 목표로 문화자족도시 생태계 조성, 글로벌 명품 문화도시 구현, 고도화된 문화 서비스로 ESG 실현, 이 3대 전략을 신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총 30개의 추진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문화도시이자 세계공예도시 청주에 걸맞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8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시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하여 중앙부처 등 공무사업에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재단 경영평가에서는 6년 연속 S등급 올해 역대 최고점에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세계공예협회 아태지역 동아시아 지부 부회장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문체부 주관의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참여기관으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장상을 수상하였고 동부창고 카페시는 한국소비자 산업평가에서 카페 디저트 분야에 2년 연속 우수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 청주공예비엔날을 비롯해 많은 현안 사업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 및 보고를 마치고 3대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노재인 경영기획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광섭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재인 실장님께서 좀 전에 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앉은 자리에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노재인입니다. 총 30개의 추진과제 중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25 청주 공예비엔날 행사입니다. 올해는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상짓기란 주제로 60일간 개최합니다. 본전시, 국제공예 공모전, 초대국가전, 현재 트랜스 로컬 시리즈 등의 전시 행사와 국제공예 포럼 등 학술 행사, 열린 비엔날레, 국제 네트워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 행사의 주목할 포인트는 성파스님 특별전 역대 최다 국가와 최다 규모의 지역 작가가 참여하고 최장기간 최대 규모의 전시와 정부와 국제사회가 맞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월 4일 개장식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60일간 안전을 최우선하여 공예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공예도시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개장식과 개막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 2025 키르기즈공화국 ODA 전통공예 전시기획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공예를 매개로 하는 한국, 키르기즈 양국 간 협력 모델 구축과 지속가능한 문화협력 사업 기반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의 2025 키르기즈 ODA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7월에 키르기즈 작가 9명이 입국하여 공예 비엔날레 연계 특별전을 위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작가들이 만든 작품은 공예 비엔날레 행사 중 키르기즈 ODA 성과 특별전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노재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족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이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완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방석유, 무심천 방석유 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심천 가로하고 방석유 또 가로 닫고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이렇게 지금 명칭이 돼 있죠. 이 체육시설과장 김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청주시의 그 저쪽 그 무심천 상류 지역이 그 옛날 명칭이 거기가 남들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명확하게 추진 단계에서 명칭을 정해야지 나중에 준공 단계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또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면은 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초기 단계부터 명칭을 좀 확고하게 그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 파크골프 마니아들이 1,100명 이상이 원해서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파크골프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데 2023년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지금 과장님이 3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너무 그 진척사항이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사유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김효석입니다. 저희들이 이 파크골프장을 이제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이제 행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시작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한 3, 4년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무심천 방석유 파크골프장은 이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감정평가 요 이제 다 준비가 끝나가지고요. 이제 협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 초에 이 사업계획 추진이 돼가지고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너무 미진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청주시에서 국비가 아니고 뭐 체육센터나 이런 그 커다란 그런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국비, 뭐 부지선정 모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시민들의 여망에 의해 가지고 파크골프 마니아들의
그 1,100명이면 상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액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은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좀 시에서 좀 서둘러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꿀잠 도시로 가는 우리 그 공직자들의 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듯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빨리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늦게 시행된 이유가 그 무심점 그 파크골프장 조성지 내에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다 보니 아마 이제 재산을 소유하고 그 사유지 주인을 찾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사유지 소유주들이 매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사유지를 재척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한 달 전인가 이때 이제 그 주인이 다시 와서 여러 명이 있어서 그걸 또 다 찾아서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태인데 다행히 한 분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추진을 해주십시오 해서 지금 현재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바로 되면은 저희가 바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따라서 그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참 이 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체육시설과장 김영석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어쨌든 문제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예, 이상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주 의원입니다. 관광과 64페이지입니다. 예, 벚꽃과 함께하는 청주 푸드트럭 축제 올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 관심도 가졌고 실제로 이제 푸드트럭 축제에 참여를 해서 성공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어떤 불만 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내년도에는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정 안 되는 건 할 수 없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신 문제. 예, 통신이 다 두절되다시피 했고요. 이 여파로 한 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근 식당에서 카드 결제까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거기 식당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그 통신사들하고 협조를 해서 송신탑 같은 거, 송수신탑을 차량 같은 거로 세우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파리가 너무 많았다. 이런 또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건지 좀 자연의 어떤 순환에 의해서 그 시기에 날파리가 많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전에 한 일주일 전이나 3, 4일 전에 한번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어떤 날파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 좀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회용기가 그 당시에 분실이 우리가 많이 됐었나요? 제가 작년에 축제에 참가했을 때는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네. 조금 다회용기 자체가 분실이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럼 그 다회용기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세금으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자원정책과에서 일괄 구매해 줬습니다. 예, 그런데 그 푸드트럭 업체도 관심이 없고 시민분들도 거기다 반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뭔가 그 개선책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그 푸드트럭한테 다이용기를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뭔가 비용을 그쪽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우리가 그 금액에 따른 용기를 주고 나중에 회수가 된 것만큼 준다든지 하여튼가 뭔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아니면 갖고 가시나 시민들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갖고 가시는 분들 일부 있었는데 그래요? 오해를 하셨나 용기가, 보다. 네, 좀 다회용기가 아닌 홍보가 덜 된 반면에 조금 홍보가 좀 있었습니다. 덜 돼서 예. 그런 게 있겠네요. 예.
일단은 그런 정도의 제가 말씀드리니까 올해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세 가지 문제는 저도 여기 7월 4일자로 온 이에 작년 올해 축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내년에는 요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지금 지적하신 요거 세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통신 문제, 네, 예, 알겠습니다. 통신 문제가 꼭 해결돼서 왜냐하면 거기 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자기 지인들이나 자기가 속한 단톡방에 홍보를 하면 그것 또한 우리 또 꿀잼 도시를 홍보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통신이 안 돼가지고 전송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문예운영과 117페이지. 예, 제가 이거 초중학교 교과 드림 사업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는 예산이 항상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 8개 학교 교과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또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녹음하고 이 마스터링 비용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윤나병입니다. 지금 뭐 1,000만 원 좀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예. 어쨌든간 여기에 이제 편곡비하고 그 외에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이걸로다가 활용을 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또 다른 우리 뭐 일반 수용비용 이런 부분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보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많이 하니까 좋긴 한 건데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다 최종적으로 마스터링이 잘 돼서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학교에서 이 우리가 만들어준 이 교과를 좀 활용도 하고 동문회 같은 데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좋은 품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좋은 품질을 우리가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거는 또 내년부터는 좀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현수 의원입니다. 체육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조 공공체육시설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청주 실내 수영장 정밀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용역과 2종 3종 해서 정기 안전 점검 용역 등이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2차 2회 추경에도 보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 그 정기 안전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장 마감재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네, 체육시설과장 김영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실내 수영장이 1990년에 그 준공이 된 거 맞나요? 네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30년이 넘어져 35년이 네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종, 2종, 3종 나눠진 게 이게 시설물이 사실 규모에 따라 나눠져 있는 거지. 그 나머지 뭐 그런 안전 관련해서는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연한이 지속되게 되면 이 정기 안전 점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정기 안전 점검을 4월인가 5월쯤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영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도 천장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1종이 아니어도 2종, 3종이어도 연한이 되게 되면 지금 본 의원이 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거를 봤더니 그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해당 조항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는 했지만 이 모든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준공은 30년이 경과한 거에 대해서는 1종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청주시에서 매뉴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체육시설과장 김영사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먼저
시민분들께 불편해드린 수영장 문제로 인해서 불편해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인재이면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부분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다면 그 무너진 시간조차 2시에서 3시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였습니다. 이게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지 이거는 죄송한 정도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쵸,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꼭 30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영장 같은 경우 습기가 올라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 안전 점검 플러스 매뉴얼을 해서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꼭 이거는 저희가 갖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안 단 게 정말 하늘에 감사할 만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삼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는 이제 오창읍에 있을 때인데 보도자료 그때 이제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진짜 천운이다.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이제 부임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수영장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또 쓰고 있고 지금 체육시설과에서 지금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고요. 또 일단 전문가들 모시고 안전점검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장을 간단하게 수리하고 그리고 안전점검 한 다음에 개장을 또 지금 한 거고요. 내년에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이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30년 이상 된 건물 또 뭐 20년 이상 된 건물 또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도출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좀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뉴얼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김효석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공이라던가 27년 8월 개최에 무리가 없는 거죠? 네,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언제쯤 진행되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김효석입니다. 용역 마무리는 올 11월 이게 예정입니다. 11월 마무리가 예정보다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존보다 한 8월 예상이었었는데요. 좀 더 검토해볼 사항이 있어. 어떤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부지 선정이라든가 어쨌든 접근성, 그다음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여러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본 의원이 요거 과업 지시서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지 선정이라든가 적급선이라든가 이전 관련해서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떠나가고 난 다음에 사직동 일원에 대해서는 이 연구 용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왜 넣지 않은 건가요? 네, 체육시설과장 김효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스포츠 컴플렉스에 대해서 어디다 위치를 선정해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수영장이나 이런 걸 건설할 건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쨌든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볼 상황입니다. 별도로 고민을 하시겠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아 있는 그 빈 공간에 대한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라던가 청주 시민들이 우려에 섞인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호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호균 의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네,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24페이지 청주 박물관 건립 좀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난 4월에 그 문체부 그 박물관 타당성 이제 최종 통과했고요. 현재는 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그 의뢰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10월에 나올 예정이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박물관 그 설립 타당성 최종 평가가 통과되기까지 고생을 많으셨는데 앞으로 행안부에서 또 이게 지방재단 투자 심사 중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운영위원 할 때 건립 추진위원 할 때 올해 이제 6월 전에 이게 신청을 해야지 내년부터는 이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순수 지방비 갖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해서 이번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지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지적이 돼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북도와 그 전환사업비와 도비 그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그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 그 문체부 사전 타당성도 통과 이미 해서 정부에서 이제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환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40% 그러니까 전환사업비 국비 보전분이 전환사업비인데 40%입니다. 사실 국비 40%예요? 네. 나머지 60%는 나머지는 이제 지방비 도하고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저 해야 시비하고 5대5로 매칭하게 됩니다. 5대5요? 네. 아무쪼록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네.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이거 할 때 그 임시 수장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어떻게 그건 이제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그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셔서 저희가 농협이랑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투 심사 통과하고 향후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수장고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29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차질 없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의 꼼꼼한 세심한 그 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길. 예, 최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체육시설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 종합사격장 무기고 증축 시설 개선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 시기가 대략 어느 언제쯤이죠? 네, 체육시설과장 김영사입니다. 지금 무기고 착공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그럼 공사는 지금 언제부터 정확하게 들어가는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에 들어가는지? 지금 사격대회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9월 말하고 10월에 전국대회가 메이저 대회가 2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일정에 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간 확보라든가 무기가 한 3,000정 이상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무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좀 하셨나요? 협의가 됐나? 지금 체육시설과장 김영사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크레이 사격장 쪽에 그쪽을 이용해서 일단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옮겨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레이 사격장하고 사격장은 거리가 그래도 한 200-300m 거리가 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수들이나 참가자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좀 거리가 좀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 무기고 이동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거 규격에 맞게끔 협의를 하셔갖고 그것도 지금 무기고를 저기 컨테이너 이동시키를 한 2개 정도 갖다 놓고 활용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경찰청하고 또 사격협회하고도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셔서 대회에 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내수체활체육공원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공사가 지금 원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내수체활체육공원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 야간에 좀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민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지금 기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낮 시간대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시설이 지금 많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야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투비행단하고 밀항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야간 조명을 좀 설치하는 부분을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시설과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네, 체육실과장 김효성입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그쪽에서는 이제 불가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요. 최근에도 또 이제 그 송재봉 위원실에서 또 자료를 요청해갖고 그쪽 국회 쪽에서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신다고 그래갖고 그 자료를 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또 법도 둥아 시설에 대한 법도 2월에 또 개정이 돼서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조명에 대한 부분도 또 많이 또 개선이 돼서 무슨 불능근력을 차단할 수 있는 거라든가 어떤 색채라든가 이런 거를 좀 17전투 비행단이나 밀양 쪽에 좀 제안을 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딱 안 된다고 또 단정을 짓지 마시고 전투 비행단이나 밀양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좀 야간에도 좀 내수 체험할 체육권이 활용도가 좀 높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뭐 그래도 한두 가지씩은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국 전 부서장님이 싹 변동이 있었어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좀 기대가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그 상당산성에 대해서 좀 문화유산과장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와 계시지만 MBC에서 집중 취재를 통해서 지금 뭐 시민들께도 많이 알려졌고 상당산성에 이번 집중호우에 쓰레기가 나왔다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청주시에서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상당산성 그 자리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것을 이미 수년 전에 데크 공사할 때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TV 화면에 보면 기초, 쓰레기 위에 기초를 했어요. 분명히 공사했을 때 시공 당시에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전에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때 한번 알았을 기회 있고 작년에 2024년 10월에 출장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를 치료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버렸죠. 형사 쪽에서는 이것을 방주범 내지는 정범이라고 그래요. 문화유산을 잘 지켜야 할 청주시의 행정이 문화유산 속에 쓰레기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부터 이제 치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것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청주시 행정을 어디까지 얼만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과장님이 이제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알 건데 거기 말고도 마을 통장님, 마을 주민들 의견으로는 쓰레기가 묻혀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화유산과장 운금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신 분과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저희 시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민간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면은 필요하면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예산도 내년에 좀 반영할 계획이고요. 이번 기회에 한 점에 그런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적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청주시도 시민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상당산성을 좀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국장님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 이제 그 데크 설치할 때 그리고 이제 작년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작년에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깔끔하게 처리가 됐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할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통장님께서 추가 매물지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현장에 과장하고 이제 팀장 담당자들이 갔다 왔고 또 앞으로 그 추가 매물지를 이제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뭐 포크레인으로 파서 장비를 동원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말 추가 매립지가 있다 하면은 정비를 확실하게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그 추가 조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매립자, 불법 매립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저희가 이제 환경위생과에서도 왔다 갔고요. 사실 그때 한 30-40년 정도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온 그 쓰레기들을 보면은 30년은 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30년 전에는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이라서 아마 소풍을 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쓰레기를 모아서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 놓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누가 버렸는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지금도 추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어쨌든 조사는 하셔서 이것이 소풍 쓰레기다, 생활 쓰레기다 라고 아니면 누가 조직적으로 갖다 은폐하게 해서 버렸다 라는 것까지는 적어도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덮어버린다면 이제는 누가 어떻게 해도 시에서 행정력으로 추가 조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안 될 것 뻔히 하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조사를 해봐서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쓰레기고 생활 쓰레기로 추정이 된다 아니면 소풍 쓰레기로 추정이 된다까지만이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행정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그 쓰레기를 요전에 그 수거를 하면서 본 바로는 뭐 양주병이나 맥주병, 아니 맥주 캔이나 음료수병 그리고 과자 봉지 거의 그런 수준이어서 생활 쓰레기여서 저희도 이제 소풍 온 사람 아니면은 그 산성에서 주변에서 이제 유흥하시던 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걸 조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종료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쓰레기 양을 보고 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용도로 이게 어떤 경유로 해갖고 여기 매립이 돼 있었는지 확실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청주 마실에 공원 있잖아요. 상간사성 내에 공간 있잖아요. 네. 일시적으로라도 거기서 나온 쓰레기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한번 시민들에게 어떤 각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전시라도 해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시민들께서도 아니면 그 사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 뭐 항구적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 쓰레기가 나왔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적 쓰레기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더 알차고 더 깨끗하게 가꿔야 되겠다라는 어떤 홍보의 차원으로도 시의 행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본 겁니다. 어찌됐거나 상당산선에 있는 쓰레기 문제는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문화유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할 거고요. 지금 이번에 수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시를 하는 것까지는 조금, 왜냐하면 8월 28일까지 저희가 빨리 이제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줘야지 이제 그 사적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8월 28일까지 정리를 하고요. 거기서 나온 쓰레기들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기록으로 남겨서 어딘가에 전시를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원정책과나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문화유산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 우리 시민들도 앞으로는 우리 문화유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활용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그 부서별로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가 보면 그 근현대 문화예술인 전시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추진과제 1에 보면 원도심 문화지구 지정이 있어요. 근데 근현대 예술인 전시관은 지금 어쨌든 중단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동 국정원 부지에 하는 것인데 과연 근현대와 사직동이 맞는가? 어쨌든 저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 정책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청주시의 모든 근현대 미술관은 무심천 안쪽 읍성을 중심으로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정책이 똑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체육교육과장님 그 44페이지 보시면 전문체육대 유치로 스포츠도시 위상 강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체육대를 유치하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그 종별 사격 그 경찰청장배 사격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럴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느냐. 지금 정현숙 의원님께서 그저께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스포츠 컴플렉스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체육교육과장님은 체육 행사를 하시고 체육시설과장님은 시설에 대한 면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체육시설 중에 국가 인증을 받은 시설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 하나죠 지금.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월호동에 있는 국제 스쿼시장 거기도. 근데 스쿼시가 그렇게 아직 대중화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전문체육대회 유치는 굉장히 좋은 추진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럴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느냐. 그 뒤에 보면 체육시설과장님 배드민턴장 내수에 지금 짓는 거 있잖아요. 네, 체육시설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 좀 여쭤보면 관중석이 몇 석입니까 여기? 관중석은 지금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아마 없거나 최소화될 겁니다. 빙상장도 전국 빙상대회를 못 열고 있잖아요. 청주시의 모든 체육시설이 보면 체육 경기를 하기 위한 시설이지 그 시설로 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영장 그렇죠. 빙상장 그렇죠. 배드민턴장 그럴 겁니다. 이런 시설로 어떻게 전문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문화체육 관광하면서 그 뒤에 산업자를 한번 붙이자. 문화산업, 관광산업, 체육산업. 그것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향후에는 지금부터는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굉장히 좋은 추진 과제를 과연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하면 좋지요. 그런데 해놓고 좋은 소리 청주 갔더니 시설이 열악하더라 이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는가. 야구도 그렇잖아요. 지금 축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 전체적으로 좀 어떤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면에서는 다 그런 거죠. 워낙 우리가 개발의 수혜를 일찍 받았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 같이 고장날 때가 됐어요. 문양은영 과장님도 보시면 우리
예술의 전당, 아트홀, 공연장도 지금 이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지요. 네, 문희운영 과장 윤장입니다. 좀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 예술단들이 그 야외 공연 나갈 때도 불안한 것이 뭐냐면 시설 안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축제나 행사가 되게 많은데 그것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매번 일회성이에요. 매번 축제단 새로 만들고 부시고 다시 제작했다 부시고 하다 보니 안전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일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각종 축제나 행사를 주최하는 전 부서의 문제예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미술관장님은 지금 현대미술관이랑 해서 하는 저 공동 전시 있잖아요. 8월 20일부터 시작한 거. 예. 아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랑 전혀 교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의회랑 우리 교감이 없었습니다. 이 행사하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제 현대미술관 청주하고 시립미술관이 이제 행사를 공동 기획을 했는데 이제 예산 문제로 도에서 이제 벙커 주인인 도청이 이제 그 행사비나 이런 거를 집행을 하게 되면서 행사가 이제 그쪽 위주로 좀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8월 19일 날 낮에 야외에서 개식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 관계자들 위주로 좀 참석해서 작게 개막식을 한 바 있습니다. 전시회는 관계자가 아니란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서에서는 이것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비엔날레, 저희 의회에서 이번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어떠한 협조를 해드려야 될까요? 지금에 와서 뭐 잘못 어디 잘 되고 있냐 이런 건 다 제가 질의 안 드리고요. 어떠한 협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변 대표님?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 변광섭입니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예 비엔날레가 역대 행사 중에서 가장 아마 양적으로 질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도 규모 있게 또 정부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데 바라건대 이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문화재 비엔날레만 오는 게 아니라 문화재 조창을 함께 보지 않습니까? 그래 문화재 조창과 이 비엔날레를 함께 볼 수 있게끔 청주가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우리 청주시 의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의원님들은 그 도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살찌울 건가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벤치마킹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희 문화재조창과 또 지금도 실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도 오고 있는데 좀 의회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의 의원님들을 좀 많이 초대를 해주시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리고 이 좋은 사례를 또 이렇게 알리고 확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이 시선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이 청주시 의회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 대표님 말씀하신 거 우리 의장님께서 또 전국 시군구 의장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니까 의장님께 보고해서 전국 의회에 한번 홍보를 해서 전국 의회에서 많이 그 비엔날레 기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또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요 축제가 너무 많아요. 이제 봄 가을 되면 행사, 축제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문적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축제과를 하나 신설하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농업 쪽에서도 많이 하죠. 안전행정 쪽에서도 많이 하죠. 이것이 각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 과연 효율성 면에서 그 예산 측면에서 시민 편익 면에서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재산에서도 또 별도로 하고 있고 각 예술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좀 어쨌든 단발성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테마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한테 되게 감사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나서서 상당산성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신다고 하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을 제가 칭찬하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덮고 안 걸리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게 두 번이나 쓰레기가 있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고 왔습니다. 청주시정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시정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답변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작년에 2020년도 그거 보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국에 이제 부서장 회의할 때 관은 별도로 또 이제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 부서장 회의할 때 제가 이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청주시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이제 원래 많이 있다 보니 그리고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 면도 있으니 앞으로 무슨 사례가 있으면 후임자가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기재를 해놓고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누가 오더라도 방금 전에 왔더라도 무슨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전 부서에서 열심히 단속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직 관리나 보직 경로나 인사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이 자리도 아닌 관계로 해서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시정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관계 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